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시 운영 접종소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 $10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공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민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코로나19 감염자의 73%를 차지했으며 특히 뉴욕주는 90%에 육박하는 등 불과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Dr. Dave Choksi here with a COVID-19 update. Right now, case levels are high across all 5 boroughs of New York City. This increase is driven by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but we know that the Omicron variant is also spreading in the city now. If you or your child aged 5 and up hasn't gotten vaccinated yet, please don't wait any longer. For anyone 16 and up due for a booster shot, we have vaccines reserved for you today. Booster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seniors and others at high risk. The emerging science indicates that vaccination will remain fundamentally important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Omicron variant. And everyone, including people who are vaccinated or previously had COVID, should wear masks in all public indoor settings. I know we are all tired of COVID-19, me too, but New Yorkers are tough and we care about each other. Vaccination, masking, and testing remain powerful tools to save lives and take back our city.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요청하는 시 거주자에게 가정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하며 접종 요청 시 파이자와 모더나 또는 잔슨앤잔슨 등 원하는 종류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이자나 모더나를 1차 접종했더라도 가정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백신 접종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작성한 양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과 접종 목적, 프로그램 평가 목적으로 백신관리센터, 뉴욕시 보건국 등의 시 기관에 공유됩니다.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시 $10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 증가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공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해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예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PH는 사망자에 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더 컸고 기저질환을 보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수도 워싱턴 DC와 최소 45개 주, 도시 지역까지 확산된 상황입니다. HCPH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보고했다며 5세 이상의 모든 이가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기를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을 포함한 현재 모든 코로나19 변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백신을 완전 접종하고 자격이 될 때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합병증 발전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민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대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억 개의 자가 진단 키트를 구입하고 내년 1월부터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한 사이트도 구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새 변이 확산에 휘청이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 1,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수백만 개의 마스크, 수십억 개의 장갑, 수천만 개의 가운, 10만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 등 의료용품을 병원에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부스터샷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 3월과 같은 국가 폐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코로나19 감염자의 73%를 차지했으며 특히 뉴욕주에는 90%에 육박하는 등 불과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48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으며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의 73.2%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델타 변이는 26.6%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신규 확진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 11일 12.6%로 늘어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6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와 남동부 일부 주, 중서부 일부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0%에 달했고 지난 1일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지 불과 19일 만에 지배종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잔스홉킨스 대학병원 측은 미국인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오미크론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UPS 배달원이 소포 뒤에 총을 숨겨놓은 뒤 브롱스에 위치한 한 가족을 묶어놓고 집을 털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0일 가짜 UPS 배달원이 브롱스 빌링슬리 테라스에 배달하는 척하고 소포 뒤에 총을 숨긴 뒤 60세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총으로 위협을 하며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의 손을 묶도록 협박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던 6세, 8세 손자들의 손도 묶어놓게 하고 집안에 있는 현금과 금품들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까지 들고 도망쳤습니다. 용의자들은 약 7,500달러의 현금과 아이폰 2개, 아이패드, 그리고 개인적인 문서 등을 훔쳤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무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아파트 복도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아시안 2명 등 부시장 5명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제1부시장에 20년 이상 뉴욕시 학교 건설 등을 담당했으며 현재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극복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로레인 그릴로를 임명했습니다. 또 뉴욕시 운영부시장에는 미라조시 전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 국장, 경제와 인력 담당 부시장에는 마리아 트레스 스프링거를 임명했으며 두 사람 모두 아시안계 여성으로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부시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앤 윌리엄스 이솜을 보건과 복지 담당 부시장에 시나 라이트를 전략 수립 담당 부시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또 뉴욕시 교통국장에 이다니스 로드리게스를 임명했습니다. 뉴욕시의 흑인 시장이 탄생한 데 이어서 사상 최초로 시의회 의장 자리도 흑인 여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에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원이 시의원 32명의 지지를 얻어 다음 달 투표에서 시의장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뉴욕 시의원은 51명으로 과반수인 26명을 넘으면 당선되지만 아담스 시의원은 32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선 정족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는 당초 아담스 의원이 아닌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을 지지했으나 뉴욕시 의원들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뉴욕시 의원과 의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담스 시의원이 시의회를 이끌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아담스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원은 1960년생으로 올해 61세이며 지난 2017년 자마이카, 리치몬드 힐, 사우스 오존 파크 등을 지역구로 하는 뉴욕시 28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2018년 시의원 선거에서 다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아담스 시의원은 의정 경력이 불과 4년으로 사실상 정치 초년생이 의장직을 맡은 셈이며 뉴욕시의회 최초의 흑인 여성 시의장이 됩니다. 케빈 킴 전 뉴욕시의원 출마자 등 한인 3명이 백악관 아태 자문위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임명한 아시안 태평양 자문위위원회 케빈 킴, 다니엘 데이 킴, 세라 민 등 한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케빈 킴 변호사는 스탠포드대를 거쳐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인물로 뉴욕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 데이 킴은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한 한인 배우로 아메리칸 재단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내 한인 사회 이슈 등에서 활발하게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세라미 씨도 HBO와 펭귄, 랜덤하우스 등 방송과 출판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왔으며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 재단 등 풀뿌리 조직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여행객들이 급증,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의 차량 통행량이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여행객이 폭증, 1억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뉴욕 지역 주요 도로의 통행량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올해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하며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교통량은 4.8배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4천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90%는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여행객 중 600만 명은 여객기를 이용하며 300만 명은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퀸즈 베이 테라스에 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지역 재산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워러이치 드라이브와 24에비뉴 인근 공터에 학생 5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건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학교신설위원회는 지난 여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바이 테라스 지역에 건평 4만 4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초등학교 건립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퀸즈 커뮤니티 보드 7은 지난 6월 28일 제25학군 초등학교 건립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13표 대 반대 2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서면 주차난이 초래되고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학교 신설을 반대했으며 재산세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시의원인 폴 벨론 의원이 초등학교 신설을 찬성함에 따라 뉴욕시의회 투표에서 학교 건립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베이테라스 지역에는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수용하는 PS 169가 있으며 이 학교 역시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해당 지역의 학교 등 교육 예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재산세가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내년 초 자신에 대한 면담 조사를 추진하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은 20일 알바니 소재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년에 걸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그룹의 대출을 부정대출로 규정하고 수사하는가 하면 세금 절감을 위한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의 이 같은 과잉 수사가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내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접 면담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직접 조사 등을 위해 제임스 총장은 주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총장직에 재도전하기로 할 만큼 정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며 내년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2022년 가을학기 초기 전형 합격자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하버드와 유펜 등은 합격률이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대부분 대학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입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얼리 디시전,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 대부분 대학들의 합격률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하버드 대학은 2022년 가을 학기 조기 전형에서 9,400여 명이 지원해 740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격률은 7.9%, 지난해 7.4%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은 전체 지원자 7,800여 명 가운데 15.6%가 합격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지난해 15%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일대학도 0.4%포인트 상승한 10.9%를 기록했습니다. 14.6%의 브라운 대학과 20.1%를 기록한 다트머스 대학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6,300여 명이 지원한 컬럼비아 대학과 9,500명이 지원한 코넬 대학은 전체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지난 16일 합격 통보를 했지만 합격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 10일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 중부 켄터키주를 강타했죠.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욕조 통안으로 피했던 아기 2명이 토네이도와 함께 날아가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BS 안상우 기자입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켄터키주 홉킨스 마을. 토네이도가 가까워진다는 소식에 클라라 루츠 씨는 맡아서 돌보고 있던 손자 둘을 데리고 집안 지하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15개월과 3개월 된 손자들을 욕조통으로 대피시키고 담요와 베개, 성경책 한 권을 함께 넣은 뒤 토네이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강력한 토네이도가 집을 삼켰고 지하실의 욕조통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Next thing I knew, the tub had lifted and it was out of my hands. I couldn't hold on. 할머니는 욕조 물탱크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지만 지하실까지 파괴된 잔해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I had no clue at all where these babies was. All I could say is, Lord, please bring my babies back to me safely. Please, I beg thee. 결국 욕조통은 뒤뜰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 다행히 그 밑에 두 아이 모두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기는 뒷머리에 큰 타박상을 입었지만 기적처럼 둘 다 무사했습니다. He had a big old goose egg on the back of his head. We didn't know what was wrong. 지난 10일 미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십 개의 토네이도로 켄터키주 75명을 포함해 모두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에 카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 정부가 카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한 접촉을 한 백악관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이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백신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장 대행을 맡고 있는 마리 바셋 박사가 20일 돌파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호컬 주지사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마이애미를 출발해 18일 귀환한 로열 캐리비언의 유람선 심포니 오브 더 시호에서 승객과 승무원 약 7,000명 중 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현역 장병 103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지난 16일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으며 공군 역시 27명을 강제 전역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새벽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경찰이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이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북부 험볼트 카운티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 샌프란시스코 등 북부 전역에서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뉴욕 뉴마트와 뉴저지 포트리 한담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하며 시원한 속골 엄마손 오렌지 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엿기름, 감자떡, 아능찐빵, 황태 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